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많이 왔는데 눈 피해는 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서울은 네.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만 네. 잘 피해갔습니다. 오히려 다행히. 지금 강원도하고 네. 남쪽이 좀 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뭐 부산이나 창원도 그렇겠죠. 이 올해 눈 구경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경북도 이례적으로 눈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눈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피해 없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네네. 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이슈들이 참 화제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자, 이게 올해의 주요한 이제 현안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자들이 궁금했던 사면에 대한 직격 질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조금 뜬금없게 이제 이 화제가 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아동 학대 문제에서 비롯된 입양아에 대한 정책 개선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의 표현이 조금 이제 묘하게 해석이 되면서 논란도 일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교 문제, 이 내일이면은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거기에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의 극복 문제, 뭐 백신 문제도 어제 이야기를 했죠. 신년사 때는 백신을 전 국민 무료 접종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해외에서 나와서 이 국가가, 정부가 모두 배상한다, 보상한다라는 또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뭐 전방위적인 이야기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상당히 좀 진솔한 대목이 이제 드러났는데, 제가 제일 놀란 대목은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이었어요. 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통 크게 이제 윤 총장을 끌어안고 네. 어쩌면 검찰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한 이제 신뢰의 표현으로 이제 또 내둘러 말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윤 총장의 올해의 임기가 7월까지인데요. 검찰의 역할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나 감사가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정작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수사나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안 하나하나 어제 굉장히 많은 힌트와 단서들이 제공된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사안 하나하나 힌트가 제공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2시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네. 먼저 집중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에요. 어떤 맞습니다. 발언을 할까 모두가 다 궁금해했는데 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서두를 열었습니다. 네. 솔직한 문 대통령의 심경은 지금은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 판결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돌아서서 사면을 이야기한다면 이 법의 형평성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국민 공감이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사면은 당장 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명확한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제 이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대통령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는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또 이제 후반기, 그때면은 이제 내년 3월 대선이 불타오를 거거든요. 네. 그럼 올 이제 다가오는 추석, 그리고 성탄절, 내년 초에 이제 또 새해, 설, 그리고 이제 대선 전후까지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사면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서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혹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사면 문제는 당장 이제 상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계속 논의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장 상반기는 아닐 거고 네. 임기 중에 어쨌든 또다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도 될지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면서 사면을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네, 사실은 야당은 이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지지층들이 이제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사면 주장은 계속 꺼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조금 이제 머쓱하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에 이제 사면 발의는 이낙연 발로 나왔는데 대통령의 이제 어제 이 단호한 그래도 입장이 표명이 되면서 기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의원실로 몰려가서 물어봤죠. 네. 그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초두에 나온 질문이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방 밖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짧은 이야기를 남기고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네. 호남 민심 다잡게 나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이 붙게 되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사면 이야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또 청와대와는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솔직하지만 단호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 사면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통 크고 명쾌한 입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민주당 내에 좀 강성 의원들과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윤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이제 곧 아마 이임을 하겠습니다만 또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은 이 윤 총장과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라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이 야당에 대해서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또 곤혹스러울 수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어깨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 총장에게 경고를 좀 따뜻한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 따뜻한 그러니까 방식의 경고. 네. 결국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고위 공직자, 공무원 아닌가,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보조를 잘 맞춰주고 이 추 장관과는 뭐 1년 내내 각을 세우고 이제 추윤 갈등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네.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임명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강행될 것으로 본다면 지금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검찰총장에 대한 정의는 아마 이 박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유념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럼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 윤 총장과 7월 말 이 윤 총장의 임기까지 어떤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는 것인데 올해는 공수처도 또 이제 설립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박범계 후보자도 지명을 받자마자 검찰과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추 장관 때 분위기와는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는 추윤 갈등 모두가 다 국민이 질려했던 만큼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야권 대권 주자로서 여론조사 지지율가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했지만 이 여론조사 지지도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떤 입장이죠?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 윤 총장에게 대통령이 재미있는 포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검찰총장직에서 7월 말에 물러나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은 뭐 국민들의 또 여망이 있다면 뭐 정치를 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또 여론의 요구일 텐데 그럼 지금 너무 당연히 야권 주자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그건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립각을 가장 강하게 이제 세운다는 이 여론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 총장이 여권의 대권 주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기가 시들까요? 아니면 계속 좀 이 지지가 불타오를까요? 재밌는 이제 가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월 서울시장 재보선에 박영선 장관이 혹시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할 때 우상호 의원 혼자 뛰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최근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소환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결국 이제 제안받은 건 사실이지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이제 초대 경제부총리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명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제 관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분을 모셔가려고 상당히 공을 들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야권으로 이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던 인물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아니 뭐 얘기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온다고 해야 오는 것이지 이렇게 말꼬리를 흐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중도지대, 중립지대에 있는 좀 참신한 인물들이 반드시 야권으로만 간다는 법은 없구나 하는 또 이제 재환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은 신선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정의가 야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지금 야권이 윤석열 총장을 뭐 영입한 것도 아니고 영입할 수도 없죠. 임기 중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이제 7월 말 이후 8월이 되면은 정말 그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야권 주자로 영입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미지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 여망을 받는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그것도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아마 이 집권해서 국가 경영을 할 캐릭터로는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우리의 이제 대권 본선 주자가 아직 없으니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열망을 받고 있을 뿐 실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야권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권 주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될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권 주자가 아니라 여권의 대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이변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모셔왔어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정권을 가지고 모셔와서 그때 민주당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었죠. 네. 2016년입니다. 그런 걸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차기 대권 구도에 이제 어떤 인재를 영입할 것인가. 물론 이건 당이 해야 되는 일이고 대통령의 역할은 아닙니다만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말씀대로 되면 정말 흥미로운 정치권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네. 우리나라 정치나 뉴스가 워낙 다이나믹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두 달 후를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네. 모든 가능성을 이제 다 열어두고 상상해 보는데 이 상상이 또 얼토당토 않게 이제 현실이 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있어 왔다. 네. 이런 경험적인 또 실증 사례도 없지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이슈도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송구한 마음이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국민 공감을 받았다고 평가가 되나요? 네, 이 대목은 진솔한 모습으로 오히려 지난해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 이맘때 새해 초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아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국민적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문제 해결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는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다라고 이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미완의 과제인 거죠. 네.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대통령의 해석도 여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올해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에 또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을 많이 늘려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좀 분석해볼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요거 이해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면서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분명히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1인 가구의 이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다 혼자 사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는 주택 공급의 수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은 따라잡지 못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대통령이 뼈아프게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조만간 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요건 이제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어깨가 무거워지는 발언이에요. 네, 설 전에 발표한다고 네, 했잖아요. 설 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월 말 2월 초에는 발표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듬고 있고 대략의 내용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세권 도심에 이 저밀 개발됐던 곳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고밀 개발하면서 이쪽 부동산을 많이 밀어내겠다. 이 사실은 그 도심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그러니까 강화돼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나 제공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이걸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후보들 모두 다 부동산 대책들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야 없이 뭐 진보 보수 진영 상관없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여권 주자들은 주로 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 주자들은 이제 민간 시장 주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창흠표 이 주택 공급 대책 방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빠른 시기 내에 단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투기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은 엄청난 공간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땅,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시세 차익의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에 20에서 50% 정도는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다시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면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양도세, 그 거래세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 양도세 적용을 다소 좀 미뤄서 유예해서 지금이라도 매물을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거래세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제 역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정부가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큰 방향만 제시했는데 일단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월 말 이제 곧 나오니까 부동산 정책 어떤 걸 내놓을지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정인이 사건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네네네. 입양 부모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의사가 계속 확고하다면 입양을 했던 아이를 취소하든지 입양 아동을 바꾸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슨 아이가 물건이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네네. 일고 있죠. 이게 뭐 야당 그리고 언론 특히 이제 일부 또 맘카페에서 대통령의 표현 중에 말씀하신 입양 아동을 바꾸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죠. 네. 아이를 이제 뭐 제품이나 상품에 비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인데 사실 뭐 그랬을 가능성이야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청와대가 말실수였다. 네. 네네. 청와대가 바로 이제 또 해명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전체 워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입양 부모가 또 이제 원치 않을 경우 또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 위탁 보호 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관행적으로만 쓰이고 있고
그렇게 이 의미 있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아이에게도 입양 가정이 잘 맞아야 하고 또 입양 부모에게도 이제 입양하려는 아이가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 스킨십을 하면서 가정과 아이가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시간을 주는 네네. 거죠. 네. 적응하고 서로 모니터링할 시간을 갖고 네. 그리고 이 아이 좋다. 이 가정이 이 아이에게 잘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는 또 기관의 의견이 이제 동의를 얻게 되면 이 입양을 한다는 거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땀을 뺀 게 대통령의 언급이 파양을 의미한 게 절대 아니다. 파양은 입양을 다시 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가족 관계를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리는 건데, 뭐 결혼을 친다면 이제 이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입양이 되면 정말 이제 원만한 가족으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초기에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이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자라는 취지인데, 뭐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 아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참모들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금 중화적으로 어떤 중립적인 표현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려는 욕심이 과해서 이 입양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현장에 국민소통수석 등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기자회견 중에 바로잡지 않았느냐 하는 또 이제 기술적인 형식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기사화가 된 게 이 정인이 사건 입양 맞습니다. 취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재보선이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니까 2달하고 2달 반 정도예요, 대략. 그렇죠. 네. 이 여야 판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마지막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나올 주자들은 다 나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아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으면서 지금 우위를 나 전 의원이 점한 상황이에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출마 선언을 2번 한 셈이 됐어요. 네. 한 번은 조건부 출마 선언했다가 네. 안철수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대권을 자락으로 까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 놓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이 길로 징검다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세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주도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처음에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여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발생한 것이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철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안 넘어간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어요. 네.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플랫폼을 외부자들에게도 공개하라. 네. 그러면 나도 거기 참여하고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인물도 참여하고 해서 국민의힘 당 내에 있는 인물들뿐 아니라 당 외에 있는 야권 주자들까지 원샷 경선을 하자. 근데 개방형으로. 네. 개방형으로. 근데 국민의힘 플랫폼을 다 쓰자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도 어차피 여론조사 100%니까 뭐 당원의 당심을 이번에 따지지도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볼 만은 한데 하태경 의원 같은 인물은 적극 환영을 표했어요. 네. 예,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다. 원샷 경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이제 뽑힐 수 있는 길을 안철수 대표가 결단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부가 이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시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이어야 지자체장에 출마할 수가 있다. 그럼 안철수 대표를 원샷 경선으로 받으려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데 네. 그럴 순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를 독자적으로 뽑은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원작 경선을 요구했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투스텝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론은 아마 아니 왜 원작 경선을 안 하느냐. 자신이 안 없나 대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결단했는데 네.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게 꾸준히 지금 비호의적인 태도로 야권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이렇게 지금 판정리가 돼서 지금 구도라면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가 뭐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혹은 제3의 후보가 본선 주자로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와 이제 이 후보 등록 전에 마지막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일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안철수와 뭐 나경원, 안철수와 오세훈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나뉘어서 출마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당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3자 구도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략적인 자신감의 표현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야권과 비교하면 여권은 상당히 좀 조용하죠. 네. 너무 조용하고 지금 우상호 이 의원이 예비 후보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좀 또 푸념도 했어요. 아니 한 달 반 동안 뜻만 들이고 도대체 나올 거라면 빨리 이제 결정하는 게 네. 국민의 서울 시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박영선 장관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요. 그랬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 곳이어서 야 서울시장 도전 의지가 명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됐는데 이 장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라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막 지급하고 있는데 이 주무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예요. 네. 소상공인과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각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 나오면 후위 민선이 된 다음에 서울시장 도전을 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약간 시간의 문제이지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에 뛰어드는데 제3 후보는 없나? 박주민 의원이 나올 것처럼 했는데 결국 불출마,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하나의 카드로 만지작거렸지만 이제 아닌 걸로 본인의 이제 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걸로 본다면 지금 여당은 우상호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우상호 네. 이렇게 이제 이파전, 양파전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네. 뭐 부산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 야권은 많고 여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정리될지는 아마 2월 초중순 정도면은 본선 주자도 사실상 다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후보가 일단 나와야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 뭐 장관직 사퇴를 했는데 언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